안녕하세요, 굿데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3년도 구매대행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매대행의 흐름에 대해서 영상에 대한 어떤 내용을 까는 영상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시점과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커머스 스토어의 변환점들이 좀 있죠. 먼저 다들 아시는 롯데온 같은 경우 상품 등록 개수가 2,000개로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동일인 다수 사업자 번호로 여러 판매자 계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 정책 위반 사례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재권 침해 이런 것들 생기면 한 개의 아이디를 제외하고 판매 제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대표자명과 연락처 등 판매자 등록 정보 일치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모니터링 시행 후에 판매자의 소명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온 같은 경우 기존에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페이지 같은 거 또는 영문으로만 구성된 상세 페이지 상품은 승인을 안 해줬죠. 승인이 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쿠팡도 이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1월 23일이니까 지났는데 현재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롯데온과 쿠팡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마켓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만 상품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데온 같은 경우도 한 개 아이디를 제외하고 판매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다수 사업자로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점차 조금씩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계정이 축소되는 거죠. 현재 쿠팡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도 동일한 사업자 명의가 있으면 추가 사업자 신규 가입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규 입점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량 등록 위해서 다수 사업자 가입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대량 등록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결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양한 곳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로 법적인 또는 위법 등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대기업 상대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스토어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알뜰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해서 전화번호를 바꾼다. 그리고 주소지를 바꾸기 위해서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는 방법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잖아요. 알뜰폰도 구매해야 되고 월 통신 요금 자체는 싸지만 기기값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도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도 약 20-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주 사무실 업자만 이득을 보는 거죠.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해버리면 사실상 폐업이나 또는 취소 후에 환불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방법은 셀러에게 도움되는 대응 방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글화 번역 기능을 활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반자동 솔루션에 보면 한글화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 있는 그 화면을 한글화로 번역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또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국에 있는 번역 업체를 컨택해서 저렴한 가격에 한글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정액제로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약 50만 원에 10만 자 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50만 원이라는 돈도요, 우리 초보 셀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사업자들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구매 대행 판매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이 내 판매가 보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잘 나와도 어느 순간 매출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달달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 투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뭐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고 있는 셀러들, 그런 셀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초보 셀러들의 대안으로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번역업체를 돈 벌게 해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보 셀러들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다. 대응 방안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로지 초보 셀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량 등록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기정화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예전부터 대량 등록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다. 작년인가요? 상품 등록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때 대량 등록이 한참 잘 될 때였고, 지금은 상품 등록이 좀 제한이 됐죠. 롯데온 같은 경우는 2,000개로 줄어들었고, ESM 같은 경우도 5,000개씩 줄어들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10,000개고, 뭐 11번가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그 대량으로 10만 개, 20만 개 등록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업자를 내야 되고, 그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국내 위탁도 대량 등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하고의 다른 점은 위탁의 장점이 배송이 빨라요. 국내 배송이니까. 그리고 위탁 업체에서 한글화 작업이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이 필요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물론 이제 잘 팔려면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과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국내 위탁 판매도 많은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고인물들이 많죠. 국내 위탁 판매를 시도하면 판매로 만들기 위한 결국 뛰어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기존의 그 공급처에서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를 넘어서는 차별화, 묶음 배송이라든가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가 차별화도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마케팅도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함을 넘어서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가격 싸움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반자동 솔루션만 사용하면 되냐? 반자동 솔루션도 지재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량보다는 낫죠. 그래서 반자동으로 최대한 번역을 하고 지재권을 피해갈 수 있게 검수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또 AI가 대본도 써주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챗 GPT 같은 그런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이 AI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짓 정보들이 많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AI는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서 물론 이전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챗 GPT 등으로 창조적인 글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한 자동화는 현재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의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 위탁 고인물이 많고 힘들고 제트 배송, 로켓 배송 수수료만 30%예요. 10,000원에 로켓 배송을 하면요, 수수료만 30%를 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브랜드 그리고 사입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브랜드를 내고 사입을 진행하라는 건데 초보 셀러 입장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저는 초보 셀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팔려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10여 년 전이죠. 그게 한참 유행했을 때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잘 듣는 K-팝 그리고 K-컬처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생겼어요. 몇몇 나라들은 대한민국 그 여권만 패스포드만 보여주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줘요. 그냥 입국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그때와는 지금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중국에 있는 물건을 뭐 일본이라든가 뭐 동남아 쪽으로 다이렉트로 보낸다?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해외 배송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분실이 엄청 많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배송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고. 근데 해외로 보내는 물건은 더 어렵습니다. 해외 배송이요, 국내 택배사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 간수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두고 가도 우리나라는 문 앞에 그냥 둬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해외는요, 훔쳐가요. 도난율도 상당히 높아요. 배송은 완료가 됐는데 구매자가 실제로 제품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 셀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해외 배송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뭐 보험도 들어있고 하더라도 보상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외로 물건을 국내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다이렉트로 보낸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배대지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유명한 셀러들의 그런 셀러들만 좀 가능한 거고, 우리 초보는 힘듭니다. 상세 페이지를 국내 셀러가 훨씬 잘 만든다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해외에 판매되는 상품들 보면 상세 페이지가 매우 간소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팔려요. 해외 스토어에서는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국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번역하는 사람을 별도로 둬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검수를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해주겠어요? 비용을 줘야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비용이다. 라쿠텐, 뭐 큐텐, 이베이 입점, 국내에 입점하는 것보다 어렵긴 해요. 왜? 한글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대행해준다? 입점 대행과 광고 대행은 또 누가 그냥 해주나요? 또 돈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은 자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사례를 보면요, 쉽게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 판매 셀러가 힘든 이유가 국내의 셀러들 중에 돈을 받고 배송을 안 해버리는 셀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 판매할 때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품 등록 개수가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리뷰가 좀 생기고 구매 확정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출도 돼요. 그전에는 노출도 어렵고 상품 등록 수량도 우리나라처럼 뭐 5,000개, 10,000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는요, 물론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뭐 리뷰도 만들고 가구매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국내처럼 힘들어요. 리뷰도 안 통하죠. 트래픽도 어렵죠. 가구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 해외 판매가 힘든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자사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사몰을 만들면요, 내 자사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 마케팅이 필요해요.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같은 1인 셀러들은 어렵다. 그리고 자사몰도 종합 쇼핑몰로 만들 게 아니라면 전문몰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몰처럼 만드는 것도 어렵죠. 왜?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에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카페24 같은 뭐 그런 플랫폼도 있지만은 그런 걸 유지하고 도메인도 사야 되고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1인 셀러가 하기에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아니면 어렵다. 자본이 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1인 셀러나 초보 셀러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아요.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벌려면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기능식, 중국 구매대, 로켓이나 제트 빨리 들어가는 거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스마트스토어의 오늘 배송 결국은 해외 구매 대행 업자는 어려워요. 사입해야 됩니다. 사입해야지만 유리하고 그 사입된 물건을 안 뺏기려면 브랜드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 다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초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죠. 어렵죠.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면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봤을 때 해외 구매 대행 셀러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스토어들의 기준이 변화되어가는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기존처럼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사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봐야죠. 초보셀러? 바로 못 찾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야 찾을 수 있겠죠.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위주로 해야 되니까. 해외 구매 대행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양한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국내 위탁 해야죠. 도전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그거 어렵대, 마진 적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내 위탁 시장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위탁으로 시작해서 공장, 생산, 사입하는 거죠. 결국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사입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공장을 뚫고 생산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고 이런 이커머스까지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위탁도 해봐야죠. 유럽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해봐야죠. 쉽진 않아요. 배송도 길고 배송비도 비싸고 마진도 적고 하지만 그 중에서 충분히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건 모든 셀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숙제이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소싱하고 등록하는 업무는 계속 하시고요. 국내 위탁 상품도 발굴하고 낮은 마진, 1,000원 마진이라도 그 시장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슷한 상품을 제작하고 독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상품들이 주력 상품이 생기면 위탁으로 해외에 판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해요. 우리나라 배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 충분히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공급받아서 해외 판매할 수 있다면 마진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상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대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늘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예요. 물론 아직은 올해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늘리는 거는 그만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제 축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사업자를 늘리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그리고 국내 위탁 사업자, 해외 판매 사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물론 해외 판매 사업자는요, 간이는 힘들어요. 일반 사업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를 하고 싶다면 간이 사업자를 버려야 돼요. 조금 어려워지겠죠. 세금 문제라든가. 일반 사업자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이커머스 시장을 노리자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이런 부분들 해외 구매 대행은 여전히 다루고 있고 이제 국내 위탁 그리고 해외 역직구라 하는 해외 판매까지도 채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남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늦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같이 해봅시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고 재미도 느끼려면 판매가 잘 돼야 되겠죠. 가장 쉽게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상품을 등록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변화하는 시장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상품을 찾고 등록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CS 많은 사람들이 전화 안 받거든요. 문자로만 주고받고 거부하지 마세요. CS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요, 정성을 다해서 응대하세요. 전화 오면요, 웬만하면 받으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리뷰가 생기면 최소한 감사하다는 문자라도 보내거나, 여유가 된다면 마진이 좀 있는 상품이 팔렸거나 여유가 된다면 커피 쿠폰이라도 쏴주세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천 원이잖아요. 쿠팡에서 광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루에 3만원, 10일이면 30만원 그냥 훅이에요. 훅. 그러니까 커피 쿠폰 비싸야 잘 사시면요, 스벅 아메리카노 3,700원 이 정도면 삽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리뷰가 쌓인 제품들은 뭐 11번가, 쿠팡, 뭐 네이버, 뭐 ESM, 얘네들이 제공하는 그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 마케팅 그런 것들을 찾아서요, 무료로 푸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엔 무료고 나중에 유료로 전환되긴 하는데, 뭐 이런 거 이벤트 다 올라타세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올라타서 상품을 홍보하는데 애써야죠. 그래서 판매가 좀 된다면 계속 이용하는 거고, 판매가 뭐 좀 시원찮다 그러면 그 중단하면 되잖아요. 중단한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세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상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가구매, 리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초보 셀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텐데, 이게 언더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위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구매, 리뷰 다 쌓고 트래픽 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게 좀 더러운 시장이에요. 이제 워낙 포화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매출이 일으켰다?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하고자 하는 이커머스 시장 하루라도 빠르게 진입해서 판매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고, 다양한 루트를 공부해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따지지 말고 상품을 찾고 등록을 합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시즌성, 계절성 없이 구매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내면 전문몰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노출 최적화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소싱 국가를 선택해서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에 없는 물건,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게 이 업계의 기본입니다. 기본. 판매를 잘하기 위한 필수 선행 작업이에요. 대충 상품 등록해서 절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안 팔려요. 저 또한 어차피 안 팔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기 공유해드릴 영상은요,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별이 됐어요. 미국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부분도 고인물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을 찾고 등록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매출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건기식은 마진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진이 낮아서 광고 돌리기도 힘들고요, 가구매나 리뷰도 힘들어요. 마진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기식도 공장을 뚫고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젠가 건기식을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브랜딩 해주는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가장 수익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는 거고,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만들고요, 디자인 등록하고 이런 지재권들을 확보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이 결국은 해외 상품 사입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구매 대행은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유통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고, 국내 위탁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고,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다른 루트도 익히고 또 경험해야죠.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늘상 배우는 입장이지만 사람들 모두 다 배운 게 다르잖아요. 제가 배운 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하는 분들 보면요, 자기 상품 뺏길까봐 감추고 숨기고 뭐 대단한 판매도 아닌데 막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도 안 팔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서 그래요. 안 팔린 거 붙잡고 전전긍긍 해봤자 또 그렇게 해야 강의도 잘 팔리고 프로그램도 잘 팔리고, 그 중에 잘 돼가지고 매출 좀 폭등하면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또 그걸 홍보로 쓰고, 그게 이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생긴 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시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정보만 쏙쏙 가져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감추고 있는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도둑놈 빼고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뭐 이야기 어느 정도 해보면 알아요. 제가 사람 상대하는 CS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본 사람만, 물론 이제 그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비용을 받고 하는 그런 CS를 해봤기 때문에 수만 명이 넘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을 담당해서 그쪽 지역만 CS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단지 다 가보고 거기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도 표 좀 얻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터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아요. 도둑놈인지 아닌지. 물론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짜로 모든 걸 다 드린다고 장난 못 드려요. 그래도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같이 하실 분만 함께 하시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건강기능식품 다음 영상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감사합니다.